존경받는 나라 운동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경석 목사입니다. 존경받는 나라 운동의 실무 책임자인 운영위원장입니다. 이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2021년 11월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의 단체인 사랑의 나눔이 발기인 모임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경석 목사가 2022년 1월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를 만나서 존경받는 나라 운동을 설명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공약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 점을 이종윤 목사님 등 사랑의 나눔 고문 목사님들에게 보고드리니 그분들이 제게 존경받는 나라 운동을 꼭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원로 목사님들의 간곡한 요청에 못 이겨서 2022년 2월 25일에 기독교연합회관에서 200명이 모여 창립대회를 했고 이종윤 목사님이 초대 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22년 5월 대통령 취임식에서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2023년 5월 20일 광화문에서 1000명이 모여 ODA의 획기적 증액을 위한 시민 청소년 행진을 서대문까지 했습니다. ODA는 가난한 나라를 얼마나 돕는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UN은 ODA가 GNI의 0.7%가 될 것을 권장하지만은 0.7%를 내는 나라는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독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룩셈부르크는 ODA가 1%나 됩니다.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한국이 최빈국 시절에 16개국 젊은이들이 피 흘려 나라를 지킨 결과로 선진국이 되었으므로 전 세계에 보은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ODA를 매년 0.1%씩 증액해서 10년 내로 1%가 되도록 하기 위해 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금년에도 11월에 8개 도시에서 이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국민의식 개혁 차원에서도 이 행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진은 좌성향의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과 우성향의 경기도 임태희 교육감이 함께 참여하면서 좌우의 극단적인 대립을 극복하는 행사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행진이 있던 날 윤석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개도국 지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하고 ODA를 40%나 증액하여 4조 원에서 6조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ODA를 100억 불까지 올리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ODA가 0.16%에서 0.25%로 늘어났는데 앞으로 0.5%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는 ODA의 획기적 증액 시대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1일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대한민국 만들기를 국가 목표로 삼자는
제안 집회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국민의힘 의원 27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17명, 무소속 1명이 지지하면서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대한민국 만들기가 사실상 국가 목표가 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매우 열정적인 국민이어서 국가 목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국가 목표가 없으면 우리 국민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국민이 되고 맙니다. 이미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이 국가 목표였고 독립 후에는 민주화와 잘 살아보세가 국가 목표였지만 지금은 국가 목표가 없습니다. 통일이 국가 목표가 되면은 좋을 텐데 북한 김정은이 저 모양이니 통일은 국가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통일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갖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대한민국 만들기가 그런 의미에서 국가 목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목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일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이 목표는 한국인이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한국인의 긍지를 드높일 뿐만 아니라 한국이 1등 국가가 되는데도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미중 갈등으로 중국 시장이 위축되면서 아프리카, 중남미 등 미래시장 개척에 한국 경제의 앞날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시장을 개척하려면 반드시 가난한 나라 돕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이 자국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도 국익을 외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국은 최대한으로 가난한 나라 편에 서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국가 목표 제안 행사인 11월 1일에 한국의 중소기업이 가난한 나라에 가서 돈을 벌면 번 돈의 반을 그 나라를 돕는 데 쓰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에 기독실업인회나 중소기업 중흥회가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각 나라의 선교사들은 이익의 반을 그 나라를 위해 쓰는 기업을 위해서 직영점도 내고 지사도 내서 수출을 돕겠다고 합니다. 가난한 나라는 대부분 부패국가가 아니면 독재국가여서 중소기업은 이익의 반을 선교사에게 주어서 선교사가 가장 감동적으로 그 돈을 쓰게 하면 선교사도 중소기업을 도울 명분이 생깁니다. 게다가 그 나라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도 줄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복음도 전하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또 한국 기업의 수출도 돕게 되어서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선교사들이 자기들을 도우면 얼마든지 아프리카와 중남미로 진출할 수 있다며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정부의
야심찬 제안을 했습니다. ODA의 획기적 증액 시대에 돌입해서 이제는 전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 대담하게 ODA를 쓰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전 세계에 식량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농기계를 매년 5만 대씩 10년 동안 50만 대를 전 세계에 보급하자. 둘째로 병이 나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100개 나라의 종합병원을 세우고 마을마다 보건소를 세우자. 셋째, 휠체어가 없어서 문 밖에 나가지 못하는 장애인이 없도록 매년 100만 대의 휠체어를 전 세계에 보급하자. 넷째,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없어서 중등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가 없도록 학교를 세우자. 다섯째, 운물이 없어서 개울물을 먹지 않도록 운물을 파주자. 여섯째, 전기 없는 집이 없도록 태양광 발전을 하자. 일곱째, 헌옷 등 쓰지 않는 물건을 원하는 나라에 이 물건을 보내주어서 물품 부족을 해소하자. 이 일에 한국 ODA를 전폭적으로 쓰고 돈이 모자라면 미국, 일본, 독일 등과 협력해서라도 이 목표를 기필코 달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국제협력 전문가, NGO 대표, 외교관들이 열렬하게 이 제안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를 10년 동안에 50만 대를 보급하는 일은 그야말로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제안을 가장 환영하는 사람은 해외의 선교사들입니다. 20년, 30년 전부터 가난한 나라들을 섬기고 있는 2만 8천 명의 해외 선교사들은 우리의 큰 자산입니다. 이분들이 85개 나라에서 존경받는 나라 운동의 지부장이 돼서,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는 존경받는 나라 운동이라는 이름을 쓰기가 난처해서 지금 사랑의 나눔 지부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지부장이 되어서 농기계 보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22개의 지부가 있는 세계 가나안 운동도 이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농기계 한 대에 3천만 원인데 그것을 전부 무상으로 주면 돈도 많이 들거니와 자립정신이 없어서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농기계 값의 반이라도 10년에 걸쳐서 상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선교사들의 말에 의하면 아프리카 사람들은 선진국이 구워준 돈은 안 갚는답니다. 경찰도 체포하지 않는답니다. 선진국들은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잡아갔었고 식민지도 만들어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교사들은 농기계 값의 반이라도 꼭 상환되어야 자립정신이 키워진다며 반은 꼭 유상으로 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보급에는 선교사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각 나라 선교사들은 이 일을 위해서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 코이카에 자립 생태 공동체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를 신청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이카 정책에 문제가 있어서 이 프로젝트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코이카는 프로젝트 작성의 전문성만 강조해서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시민사회 협력 기금은 ODA의 1%밖에 안 돼서 새 NGO의 극히 일부만 승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한편으로 코이카 정책의 개혁을 촉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사랑의 나눔 국내 목사님들이 해외 지부장을 돕는 후원자 모임을 하나씩 맡아 적극 후원해서 해외 지부장이 코이카 프로젝트 없이도 자립생태 공동체 마을 만들기를 시작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농기계 보급과 동시에 자연양계, 유기농업을 하면서 복합 영농으로 농가 소득을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과 보건소를 세우는 일도 존경받는 나라운동의 큰 관심사입니다. 서울 명성교회는 에티오피아에 종합병원을 세웠는데 600억 원이 들어 교회가 휘청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종합병원을 세우는 일은 건설과 유지 비용의 10%만 오더인 대형 교회가 내고 나머지 90%는 코이카가 지원해야 합니다. 한국의 종합병원들이 노하우를 제공하고 은퇴한 의사들이 시니어 봉사단으로 가서 돕고 그 나라 의사들을 한국에서 연수시키면 최고급 의술을 그 나라에 전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을 세우려는 대형 교회나 기업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세우기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서 국제개발 NGO의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휠체어 보내기는 34개 장애인 단체의 연합체인 전국 장애인 단체 총연맹이 휠체어 보내기에 앞장서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분들은 장애인들에게 땡깡 부리는 사람들이란 이미지가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도 장애인들이 가난한 나라에 휠체어 보내기를 앞장서겠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자세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휠체어 보내기 총 비용의 10%만 장애인들이 모금하고 나머지는 코이카가 부담하면 됩니다. 전국 장애인 단체 총연맹은 산하 장애인 단체들이 나라를 한두 개씩 맡아서 그 나라의 장애인 교육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세우기는 교사 단체인 독서 새물결 운동이 앞장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질도 높이겠다고 합니다. 특히 이 단체는 가난한 나라의 시니어 봉사단으로 가는 운동도 펼치려고 합니다. 교사들은 62세가 은퇴인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나와 노후 걱정은 없지만 남은 세월을 보람있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물파기나 태양광 전기 보급단체는 아직 저희한테 없어서 그런 단체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옷 보내기는 명학마을 사회적 협동조합이 각 교육청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코이카의 재정 지원을 받아 이 일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 나라의 헌옷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기 위해 무상으로 헌옷을 나눠주지 않고 거리 청소를 하면 쿠폰을 받아서 그 쿠폰으로 헌옷을 살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런 식으로 민간단체가 앞장서서 10%를 모금할 때마다 코이카가 ODA로 90%를 지원하면 민간 모금이 크게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온 국민이 가난한 나라 돕기에 동참해야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런 제안이 꿈만 같아서 과연 이루어질까 하고 갸우뚱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국민은 바로 이런 꿈 같은 일들을 성취한 국민입니다. 세계에서 산림 녹화에 가장 성공한 나라도 한국이고, 새마을 운동으로 농촌을 획기적으로 바꾼 나라도 한국이고, 극빈국에서 선진국으로 탈바꿈한 세계 유일의 국가도 한국입니다. 존경받는 나라 운동이 새마을 운동을 계승해서 제2의 국민운동 기구가 되면 가난한 나라를 가장 열심히 돕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존경받는 나라 운동의 상임대표는 초교파의 김상복 목사님, 통합 측의 이성희 목사님, 감리교 김진호 목사님, 합동 즉 김선규 목사님, 성결교회 조일래 목사님, 백석의 양병희 목사님 등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의 증경 총회장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의 상임대표인 김영일 교수님도 상임대표가 되면서 이 단체가 기독교만의 단체가 아닌 기독교를 넘어서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월 회비 10,000원을 매달 내거나 월 수입의 1%를 매달 내는 회원이 10만 명이 되는 그런 국민운동 본부가 되려고 합니다. 7명 이상이 모이면 지회가 되게 해서 1만 개의 지회를 만들고 이 지회가 매달 회비를 모아 나라를 정해 돕자는 것입니다. 상임대표와 공동대표들부터 회원 모으기 운동에 앞장서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운동이 가장 열심히 할 일은 한국의 원조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첫째, 각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호이카를 ODA를 나누었으면은 올망졸망한 지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호이카가 ODA를 집중적으로 써야 대담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를 병행해야 ODA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자립정신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셋째, 가난한 나라가 대부분 독재국가거나 부패국가여서 상대방 국가만 상대하던 호이카의 프로젝트가 대부분 지속되지 않고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제개발 NGO가 주도하는 지원이 호이카의 중심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50개 나라가 아닌 150개 나라를 돕고 중국
중진국의 극빈 지역 주민도 돕고 북한과 가까웠던 나라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다섯째, 자유, 민주주의, 정의, 나눔을 실현하는 나라를 더욱 열심히 도와서 다른 나라도 이런 나라를 본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한국 정부의 저개발국 개발협력 정책의 수정을 촉구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글 말미에 첨부를 합니다.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이 7가지 중점 사항 외에도 2가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시민운동, 학생운동을 키워서 한국의 발전 모델을 배우게 하고 자유, 민주주의, 생산성 증대, 부패 척결, 빈부격차 해소, 근면 성실한 사회 만들기를 할 국가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입니다. 저개발 국가는 대부분 독재 아니면 부패 국가여서 그 나라 정부가 바르게 서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인 우리가 그 나라 독재와 싸울 수는 없지만 흥사단 같은 의식개혁 운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처럼 우리도 그 나라에서 국가 지도자 양성에 힘을 쏟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것은 우리 존경받는 나라 운동이 창립 때부터 강조해온 정책인데, 가난한 나라 학생이 한국 지방대학에 입학하면 그 부모에게 취업비자를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번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내고 어머니가 번 돈은 저축하면 4년 후에는 6천만 원을 들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6천만 원이 너무도 큰 돈이어서 전 세계의 가장 우수한 두뇌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한국의 지방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3분의 1은 한국에서 공학 박사 학위까지 딸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한국 국적을 주어서 첨단 산업의 인재로 일하게 합니다. 그러고도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이 6천만 원을 들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들은 최고의 친한국 통역 인력이어서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최고로 돕고 한국 기업과 합작 기업을 만들어 그 나라 경제 발전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지방대학의 3분의 2가 문 닫지 않으려면 이 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대학은 각 나라와 짝짓기를 해서 졸업생들을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요즘 존경받는 나라 운동의 상임 대표들이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서 정치가 이렇게 형편없으면 어떻게 한국이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있느냐 하면서 개탄스러워 하십니다. 지난 4월 말에도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법치 수호를 위한 서명운동을 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광주의 기독교인들이 존경받는 나라 운동 광주 전남 본부 출범을 준비하면서 이대로는 한국이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없다며 1,000명의 호남 기독교 지도자들이 시국 성명을
내야겠다고 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놀랍습니다. 정치 싸움만 일삼는 정치권을 성토하고 협치로 나라를 살리고 여야가 극단적인 편가르기를 극복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법치를 수호해서 대통령이든 정당이든 정치권은 법원과 검찰에 영향력을 끼치면 안 되고, 법원과 검찰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법치를 실현해야 하고, 세 번째로 여야 정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국가안보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위에 굳건히 서고, 네 번째,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지만 혹독한 인권유린 국가인 북한 수령 독재 체제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 다섯 번째, 포퓰리즘에 의존하지 말고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려서 경제 성장과 사회적 형평을 동시에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상임 대표들은 이 성명서 내용을 보고 나라가 갈 방향을 바르게 제시한 역사적 성명이라며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호남의 기독교가 이런 성명을 낸다면 지난 몇십 년간 지겹게 겪어온 좌우의 편가르기도 극복의 계기를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나라 운동은 대한민국을 존경과 품격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고, 경제적으로도 한국을 세계 1등 국가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존경받는 나라 운동을 크게 키우는 일에 온 힘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